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라유진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정보톡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알아가 주시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정보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오늘도 금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어제 좀 빠졌던 코스피 다시 상승하면서 4,100선 안착해줬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 빠졌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사실상 현재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11월 달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지수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장,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미장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쭉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수가 쭉 빠졌다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온 것뿐입니다. 현재 뭐 글로벌 펀더멘탈 혹은 주요 상장사들 실적 전망 이런 게 나아지고 있다 혹은 나아졌다 라는 수치가 나온 게 전혀 없거든요. 즉 심리적으로 잠깐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 하더라도 혹은 올라가고 있다라 하더라도 절대 지금 잡으면 안 된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시는 화면 잘 보시면요. 현재 미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선 그어드렸죠. 해당 구간대가 최근에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대 부근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보다 관망세 혹은 우리가 정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이슈, 호재가 있는 선별적인 종목의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단의 고점을 이었던 추세상 아직까지 우리가 좀 가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올랐던 미 증시의 고점을 유지하도록 힘쓰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늘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이후엔 한 차례 쉬어가는 승부르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반등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단 오히려 눌림 나올 때를 공략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가 누를 때를 그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매매하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증시가 빠지더라도 올라온 종목들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3주 혹은 뭐 더 길게 가면 3개월 전부터 더 길게 가면 올해 25년 내내 강조드렸던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종목군들 모두 순환 흐름을 보이면서 어떤 종목은 상한가 아니면 뭐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종목이 뭐 급등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거의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급등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이제 로봇 관련 부품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이거 지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최근에 11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도 1위, 2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무려 11월 한 달에만 9조가량어치 반도체 대형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외국인이 판 주식을 이제 현금화를 하면은 다음은 어떤 종목을 살까?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로봇주고요. 여기 더해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정고점 부근에서 좀 전 돌파하지 못하다가 오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눌림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쪽 흐름이 완전 엇갈리는 장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엇갈리는 장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보통 이렇게 흐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왜? 시장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느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로봇주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취하는 종목을 공략하면 좋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고점 찍고 꺾이는 장세에서는 또 한 번 테마성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보셨을 때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해킹 사례, 보안 관련주가 앞으로 시장이 한 번 더 눌림 나올 때는 이제 테마성 위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어느 정도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안 섹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연말로 지나갈수록 이제 슬슬 시장이 안정되면은 반도체 지금 살짝 떠오르고 있죠. 여기 더해서 자동차도 같이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 따라가는 게 민감주,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번갈아가면서 섹터 순환매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어떤 종목, 이거 좋다 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갖고 간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급등 임박한 종목,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쓸어담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 바닥에서 매수, 오르면 매도, 또 빠지면 매수, 또 오르면 매도, 또 급등 나온다 쭉 갖고 가다가 적어도 한 2주, 그래도 3주는 안 넘기기 좋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자금이 빠르게 회전하는 시장이니까 이 부분 꼭 염두하시고 여러분들 포트도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다른 로봇주 다 올랐는데 이건 안 올랐네? 급등 나오는 시장은 지금까지 시장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저랑 같이 로봇주 같이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거의 누적 800%만큼의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로봇주 포트가 없다. 혹은 내가 로봇주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아직까지 로봇주를 그냥 쳐다봤는데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공략해드린 히든 종목도 급등 임박했고요. 또 이제 오늘 공략해드릴 히든 종목도 정말 좋은 종목 포착이 됐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히든 종목 저랑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고,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로봇주 제가 이제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로봇주가 요즘 많이 올랐네 이래서 로봇주를 사야 되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왜 지금 로봇주를 사야 되는지 한번 자세한 사유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히든 종목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아직까지 4,000피 안에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짝 눌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사실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잡기에는 사실 많이 고점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럴 때는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섹터, 바로 로봇주를 노려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로봇주에 눈여겨보시는 이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로봇 섹터를 눈여겨봐라. 또 종목에서도 사실 상승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런 이유, 좀 로봇 섹터에 눈여겨보시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로봇이라고 한다면 뭐 주변에 로봇 쳐다보지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뭐 식당 가도 서빙할 로봇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거 돈이 되겠어? 라고 하실 텐데 증시 안에서 시장만큼은요 기대감이란 이 재료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왜 봐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통계상 최근 3년의 이제 증시 살펴보면은 통계상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코스닥의 주식을 갖고 있던 기존의 큰 손들이 연말 때는 주식을 팝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거다가 연초가 되면은 다시 한번 과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한번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코스닥 지수는 떨어지고 연초 되면 올라가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1월 효과, 캘린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내내 통계상 늘 이런 연말과 연초 사이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산업이 바로 로봇 관련주였고요. 3년 내내 그때부터 연초에 로봇주는 강세를 보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연말 앞두고 한번 또 빠질 텐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담아갈 섹터가 로봇주다. 왜? 1월 효과 통해서 1월에 한 번 더 지수가 또 올라갈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로봇주를 저점에서 담아가기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로봇주 안 오르는 로봇주가 있다
하신다면 지금 연말에 미리 담아가는 시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12월 1일부터 미국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실상의 긴축 정책이 종료가 되고요. 양적 완화로 들어섰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했던 금리가 이제 금리를 낮추는 다운 사이클로 진입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성장 섹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고성장 섹터인 로봇 관련주가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봇주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종목만으로도 800% 상승세를 그렸었는데 최근엔 제약바이오도 만만치 않죠. 지난주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 바이젠스를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무려 지금 7, 8거래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상승세가 100% 나와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10거래일도 안 됐는데 주가가 2배 올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공략해야 될 섹터, 종목군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제약바이오, 로봇, 주가 급등이 나올 때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섹터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사이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플러스 이제 같이 보면 좋은 게 테마성 위주로 보안주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이 섹터 하나면 돼.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다 그동안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렸던 자금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섹터 하나만 갖고 간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여러 가지 섹터를 미리 저점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선침해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드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목표하에 지금도 꾸준하게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의 패러다임이 로봇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 자금이 딱 이 로봇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하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요. 늘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품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걱정할 시간에 관련주 하나라도 더 담아두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현재 로봇주가 아직까지 바닥이고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잠시 후에 이 로봇 관련해서 해도 좀 알아보기 전에 제가 관 로봇주 얼마나 성공률이 좋냐. 최근에 스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이후로 무려 6, 7거래일 만에 56% 상승세를 그렸고요. 엔젤로보틱스 10% 상승, 그리고 이렌시스 외인 포착되자마자 12%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그만큼 로봇 관련주는 제가 공략할 때마다 꾸준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강력한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로봇 관련주 아직까지 남아있는 히든 종목 남아있거든요. 급등 임박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유지한 급등 임박한 로봇 후속주 잠시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지수가 상방 압력을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할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 가지 섹터만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 이젠 로봇주 같은 고성장 섹터 안에서 조금은 매수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로봇이 메가 트렌드로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닥인 로봇주를 공략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로봇 섹터 안에서 조금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히든 종목을 좀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 로봇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로보티즈라던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M&A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계열사에 편입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 로봇주 하면 그거 아니야? 하실 텐데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총이 커지고 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었던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올라갔던 로봇주들은요. 추가적인 주가 성장까지는 어느 정도 명확한 한계치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동안 올라가지 않는 로봇주들을 우리가 반드시 시선을 돌려야 된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눌림 구간에서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같이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고 바닥이 확인된 로봇주로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해도 좀 빠르게 알아볼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돈이 되는 부품을 이제 제작,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21년도였나요? 22년도 그때 당시 에코프로 그룹주가 저점에서 무려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에코프로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서 벼락거지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에코프로만 샀었어도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면서 야, 그 종목 입에 많이 오르내렸죠. 그런 에코프로 같은 그룹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2차 전지 만드는 배터리 원가 비중의 4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2차 산업 안에서도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10배 가량 올라갈 수 있었죠. 그만큼 시장에서의 메가 트렌드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트렌드 다 끝나고 이제 로봇으로 메가 트렌드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에코프로처럼 정말 특정 산업에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해당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그리고 협동용 로봇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종목은 산업용 로봇이 특화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협동용 로봇까지 슬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관련주들도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이를 받쳐줄 공급처가 없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품들의 변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품은 100개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100개만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충분히 따라주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해당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기 그리고 근육에 해당하는 서버 모터와 드라이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만드냐? 그게 아니에요. 로봇 본체가 아닌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핵심 부품을 바로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두뇌와 근육에 해당하는 제어기, 서버 모터, 드라이브 이 세 개 지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어기, 서버 모터, 드라이브 이게 과연 에코프로처럼 이제 2차전지 안에서 원가 비중이 높았던 것처럼 양극재가 이 세 가지 부품이 로봇 만드는 이 부품에서도 원가 비중이 클까? 이게 중요하죠. 돈이 되느냐. 자, 보세요. 제어기, 서버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감속기죠. 로봇에서. 그런 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 서버 모터, 드라이브를 만드는데 이 부품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가 비중의 40% 차지합니다. 서버 모터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25% 그리고 제어기, 모션 제어 같은 경우는 15%를 차지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40%가량의 원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봐야 35%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고성장하고 있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감속기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감속기 비중은 높은데 오히려 서버 모터, 드라이브, 모션 제어기나 이런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요. 감속기보다 원가 비중이 높습니다. 무려 40%. 그래서 해당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안에서도 단순하게 이 종목 로봇 본체를 만드는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람의 몸과 비교하자면 신호를 내리는 뇌와 같은 중추신경계 같은 두뇌를 만들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서버모터, 드라이브 이런 부품을 만드는 이 두 가지 두뇌와 근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을 만들고 로봇 산업 안에서도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 두 가지 부품, 핵심 부품을요.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품을 모두 국산화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늘 공개해 드릴 때마다 강조드리는 키워드가 있죠. 국내 유일 혹은 국내 최초, 세계 유일 혹은 세계 최초.
이런 거의 독보전 키워드를 강조드려요. 왜냐하면은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이 커지기 시작할 때 어떤 산업 안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다면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고 또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하는 파이는 해당 기업이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과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국산화 또한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혹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특정 부품 팔 때마다 영업이익은 다른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여기 더해서 원가 또한 국산화 진행 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다. 즉 다른 기업들은 국산화를 못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주는 거 그대로 쓰거나 수입을 하고 쓰거나 로열티를 내야 되는데 해당 기업은 온전히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통해서 부품 만들고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출하는 돈이 비교적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 없다라는 의미고요. 이렇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주요한 업체들이 돈을 벌수록 자연스럽게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수요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겠고 수요가 저절로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이제 로봇 산업 그 안에서도 돈이 되는 두뇌와 근육에 해당하는 부품을 만들고 원가 비중이 전체 40%를 차지하는 절반에 가까운 상당히 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로봇 산업 안에서도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여기 더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요, PLC, 모션 제어 드라이브 이 세 가지 통합 패키지를 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PLC라고 한다면 뭐냐면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이 로봇이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언제 걷거나 언제 멈추거나 혹은 언제 몸을 일으키거나 특정 상황 때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로직을 넣은 걸 이제 PLC라고 합니다. 그래서 PLC라는 건 결국 사람으로 치면 약간 좀 영혼, 정신,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겠죠. 그래서 이 PLC와 모션 제어 드라이브를 통합해서 주 고객사에 납품하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경쟁사 대비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요. 납기도 단축이 가능하고 여기 더해서 고객의 락인 효과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기업의 이제 A 부품, B 부품, C 부품 다 가져오게 되면요. 납기를 다 맞추기 힘들어요. 그 부품마다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합으로 패키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비교적 원가도 줄일 수 있겠고요. 그래도 납기에 대한 기한도 단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묶어서 고객사에게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이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품만 바꾸더라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수주를 기록하게 되면은 해당 고객사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이 기업이 주는 부품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락인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객사를 이제 뚫어놓게 되면은 꾸준하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산업 안에서도 원가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다. 즉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 일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이때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 나왔다가 여기가 이제 11월 달입니다. 세 번째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11월 달에 뭐가 있었죠? AI 거품론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인공지능 관련주 뭐 아니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다 빠졌습니다. 지수도 다 빠졌어요. 그때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갭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상단 추세 저항 구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현재 로봇 관련주 돌아가면서 순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현재 눌림 구간대 진입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제 이평선, 20선, 주황 색깔 이평선도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로봇 중에서 신고가를 가지 못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지금 로봇 다 신고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아직까지 신고가를 가지 못했고요.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정고점 묵은 19,000원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눌림 나오게 되면서 13,000원 초반대 자리하고 있는데 19,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만큼 내가 아직까지 바닥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특정 산업에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핵심 부품을 만드느냐 이 부분 해당 기업 모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곧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저와 함께 제가 있는 정보 특방 다 알고 계시죠? 하단 QR 찍고 입장하시면 정보 특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요. 이 이외에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 통해서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 타점 잡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성공 투자하시 봐야겠고요. 잠시 후에 또 이제 다음에서 단타를 어떻게 하면 진행하면 좋을지 잠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의 눈이 이제는 로봇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이다 보니 아직 공급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핵심적인 부품들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히든 종목 로봇 산업 안에서도 몸통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중추신경계 같은 역할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특히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까지 담보되어 있다라고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 트럼프 정부와 차세대 국가 산업 전략으로 로봇 산업을 지목하면서 훈풍이 불어다 줬는데요. 이러한 이슈적인 모멘텀까지 꼼꼼히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자세한 매수 타점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공개하는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사실 장기적으로 시장 종목 가져가기보다는 조금은 짧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타와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 나는 조금 매일 시장을 볼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조금 짧게 가져가시고 싶으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단타와 관련한 조금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단타하실 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것일 것 같아요. 내가 좀 주식을 1년 했다, 2년 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단타는 짧게 보고 이제 좀 대응해야 되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큰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뭐 서점 가서 책을 읽어봐도 아니 뭐 인터넷에서 뒤져봐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스윙으로 제 채널 로봇주 공략한 것도 보여드렸겠지만 대부분 다 상승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가 됐든 스윙 매매가 됐든 간에 잘 맥점만 잘 잡고 그리고 타점 매수 맥점만 잘 잡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단타로 하더라도 플러스 10% 두 자릿수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개장하고 나서 단타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날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 혹은 이제 막 방향성이 상방 전환되는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강하네, 이거 급등하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매수해 보고 플러스 2%의 매도를 걸다 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야 되구나 다 이렇게 한다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 계신데 단타를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두 자릿수의 상승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단타를 할 때는 종목 선정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종목 선정할 때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장 9시에 땡 시장 열리고 나서 9시 30분에서 적어도 10시까지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10시 정도 되고 나면은 그날 시장에서 이 종목 빠지겠구나 올라가겠구나 혹은 오늘 시장 올라가겠네 빠지겠네 이런 게 이미 결정이 나는 시간대가 10시를 기점으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실 때는요. 적어도 10시 전까지는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겠다라는 게 선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타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 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타 했을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분봉 기준으로 15분봉 기준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은 단타 검색기 다 갖고 계시죠? 단타 검색기를 통해서 9시부터 켜 두신 다음에 이 종목 단타 검색이 포착되네? 그러면 15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나는지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15봉상이나 혹은 1봉상에서 M파동이 형성되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M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급등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알파벳 N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M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M파동이 포착되면서 제가 들은 단타 검색기에 15봉 기준으로 해당 종목 포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공략하셔야 돼요. 언제 공략하느냐? 15분봉 캔들이 딱 만들어지는, 즉 15분 캔들이면요. 9시 15분, 9시 반, 9시 45분, 10시 이렇게 15분 간격으로 캔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조건 단타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M파동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5분 캔들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요. 매도 가격은 매수가 대비 플러스 10% 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어 두시면 돼요. 왜 걸어 두시라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분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매수를 해 보세요. 그러다 주가가 올라가면요. 신기하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10만 원짜리 막 매물도 뚫고 올라가면은 막 신나셔가지고 그래서 구경만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10% 올라갔네요. 하면은 나중에 저 못 팔았어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직장인분들이시고 장중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타점 딱 포착되고 검색기 포착되면요 15분 간격으로 캔들 만들어졌네. 현재가 매수. 오케이 M파동 나왔으니까 플러스 10% 매도 걸어 두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 됐든 스윙이 됐든 간에 타점만 잘 잡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늘 약속이 있다 말씀드렸죠. 타점만 잘 잡으면 꾸준하게 플러스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날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나 뭐 한번 뭐 시간도 있으니까 구경했다고 쭉 지켜보시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주가가 쭉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 5%대에서 갑자기 막 잠깐 눌린다요. 더 올라가기 위한 잠깐의 눌림인데 이거 빠진다고 매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팔았어요. 어떡하죠? 다른 분들은 이제 플러스 10% 걸어두면요. 주가가 뭐 올라가든 뭐 내려가든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본업하시다가 매도 체결됐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계속 보시느라고 중간에 팔았다 샀다 합니다. 단타는요. 정확한 매수, 급소, 시장에서의 공감대 형성되는 15봉 캔들 상에서의 M파동 이것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타점 대비 플러스 10% 올라가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시장에서 자금의 유출입이 빠르고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색에 포착됐던 이 삼성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도 타점 10% 넘어서 20% 올라갔죠. 왜? 주도 세트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욕심 버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플러스 10% 딱딱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매도 걸어두시면 충분히 쉽게 매도 체결이 됩니다. 해당 종뿐만 아니라 또 그 전날에 인노테크도 플러스 10% 올라가죠. 안트로젠도 제약바이오 플러스 10% 올라가죠. TNR 바이오도 제약바이오 10% 넘어서 상한가 달성하기도 합니다. 우린 PTS도 1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15봉상이나 1봉상이나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갔다가 그죠?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N자 만들었죠? 그 뒤로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 부근에 이제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때 한 번 더 반등 나오고 나서 그다음 돌파하지 못하던 기존 정고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15봉상에서의 캔들이 포착이 된다면 이때 매수하시고 플러스 10% 매도 가격에 미리 걸어 두시면 다 플러스 10% 매도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할 때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 뛰게 하고 있다 하신다면은 뭐 3분봉상에서 아니면 뭐 5분봉상에서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15분봉상에서 캔들 보시면서 단타 검색 포착됐네, 매물대 뚫었네, 검색해 포착되면은 그냥 15분 기다리시다가 캔들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 그때 캔들 만들어지면서 다음 캔들 넘어갈 때 현재가의 매수 플러스 10% 매도가의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처음 하실 때 이거 갑자기 장 초반에 급등하네? 덥석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날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니면 빠지는 종목이 9시 반, 10시 되면 결정이 나는데 방향성을 안 보고 종목만 따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는 어떻게 운 좋게 플러스 2% 혼자 하시다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금방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단타할 때는 그날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인되는 9시 반, 10시 이 시간대 안에서 15분봉 기준으로 추세 돌파하는 거 확인하면서 N파동 포착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 N파동이라는 패턴 자체가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스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월말이나 그럴 때는 이제 또 그 다음 달 혹은 다음 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이 N파동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까지 이게 급등 나온 종목군들 초반에 포착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제가 종목방 안에서 N파동에 포착되는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만 기르더라도 이 종목 나중에 급등 나오겠네? 충분히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불장일 때도 매일매일 플러스 10%, 매일매일 10연승 플러스 10% 성공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타로 매일매일 10%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종목이 강하네, 저 종목이 강하네, 방향성 정해졌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망설이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실제로 포착했던 N파동에 딱 포착됐던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 차트 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로 공략할 때 2, 3%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10%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설정해 주신 15분 간격의 단타 검색기를 사용하시면 수월하게 단타 종목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점만 잘 잡고 또 플러스 10% 매도를 걸어두시기만 하셔도 단타에 접근하는 방법은 더 쉬워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환매 장세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만 잘 잡아가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자세한 매수 타점이 모르겠다, 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검색기 사용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설정해 주신 단타 검색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단타 검색기 선착순 2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20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들어오셔야 이제 공개되는 검색기가 포착해낸 두 번째 종목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기가 오늘 어떤 종목을 포착해냈는지,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 N파동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계속 N파동을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검색기가 포착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단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일봉상에서 좀 올라갈 것 같아 하시는데 단타할 때는요. 일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주봉, 분봉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일봉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성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봉상에서는 그냥 왜 봐야 되느냐. 그냥 검색기를 통해서 신호를 잡아주는 이 차트가 일봉상에 접근하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플로우를 보는 건 주봉과 분봉에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봉상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지지, 저항, 혹은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검색에 포착된 종목 여러분들께는 좀 보기 쉽게 편하시도록 일봉, 분봉 기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상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고점 찍은 이후로 상단에 9,500원 강력한 2차 저항대가 자리하고 있고요. 주가가 빠지면서 한 차례 눌림 나왔다가 이탈하면서 보이시는 8,250원, 8,240원 해당 구간대가 1차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대를 일봉상 터치하고 나서 이제는 고점을 뚫는 흐름이 이때 나오면서 일봉상 입선 돌파시했다가 빠지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때 돌파 나왔던 정고점 부분까지 한 차례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전강 후약 흐름을 마감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이입선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도달했다 하는 것 자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잘 안 보이시면 이제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은 또 역시나 여러분들 아까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15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분봉 잘 보시면 바닥 찍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때
반등 나오면서 기준 가격 8,250원 찍고 빠졌다가 이제는 고점 뚫고 올라가는 15분봉상에서의 전고점 돌파 흐름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쭉 나오다가 바로 오늘이죠. 전고점 부분까지 매물대를 테스트하면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알파벳 N자 보이시죠? 그리고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알파벳 N자 보이시나요? 이때 전고점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오늘 같은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 주어야 앞으로 쭉 올라갈 때 잠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흐름이야말로 전고점은 뚫고 장대 양봉, 불기둥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차례 전고점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이 반드시 나와줘야 앞으로 올라갈 때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분봉상에서도 아주 이상적인 N파동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터졌던 고점에서의 거래량, 오늘 터졌던 고점에서 거래량 비교해 보시면 차트상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거래량 자체 크게 늘었죠. 이전에 고점 부분에서의 매물대 실망 매물을 모두 받아가면서 악성 매물 소화했고 거래량 또한 터졌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 그대로지만 거래량 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슬슬 좁아지는 구간, 방향성이 결정나는 구간이 임박했다라는 뜻이겠고요. 방향성 당연히 상방이겠죠. 왜 상방이냐? 해당 종목은 양자 더해서 보안 관련 섹터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장에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강력한 라운드 피어가 주당 50달러를 뚫으면서 양자 컴퓨터가 급등이 났고요. 또 보안주 왜 봐야 되느냐? 아까 시황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닥이 고점 찍고 빠지고 있습니다. 하방 흐름에서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이런 테마성 위주로 풀어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 일봉상, 분봉상에서도 N파동이 모두 확인이 됐고요. 테마성 요건 더해서 미장에서 급등 나왔던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급등 나오시는 종목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미장 안에서도 보너스로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단타 검색기와 히든 종목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1봉과 15분봉으로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향성이 결정나는 구간이 슬슬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릴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급등 시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미장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방송 한미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뉴욕 증시와 관련한 얘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서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진 느낌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주말 동안 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FOMC를 지켜보시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어차피 금리가 25bp 정도 인하한 것에 거의 확률적으로 80% 이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이벤트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장에서 올라와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처럼 그럼 미장 안에서도 반드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같이 알아볼 텐데요. 해당 종목은 정부 정책, 미국 정부 정책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업체죠. 해당 종목도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요. 잘 보시면 이제 차트는 지금 주봉상 차트인데 잘 보시면 이때 저점 찍은 이후로 한 차례 주가 반등, 그러나 정고점 뚫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 부근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상승이 이때 나왔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좀 길지만 좀 늘어져 있지만 아까 단타 검색에 소개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알파벳 N자가 보이시나요? 정고점 매물을 테스트하는 이런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추세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 급등 나오는 시점에서 지금 주황 색깔 추세선 잘 보시면요. 이때의 저점과 이때의 고점을 이은 추세를 잘 보시면 최근에 주봉상의 추세 이 저항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지난주와 이번 주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잘 보시면 주황 색깔 선이 주당 15달러, 약 16달러 이 구간대가 지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다음 주 눌림 나올 때 반드시 담아가시는 종목이 되고요. 이전에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 저항 구간까지 1차 목표가 대략적으로 플러스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눌림 때 한 번 더 우리가 공략,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보통 연초 때는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게 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서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긴축 정책 끝나고 양적 완화, 금리 인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종목 본격적으로 주가 급등이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미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할지 모르겠다. 뭐 테슬라 많이 올라 있고 엔비디아 많이 올라 있는데 살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 미장 해당 정부 정책 수혜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곧 타점이 온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명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국장 히든 종목 두 가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단타 검색기 드리는 정보 특방 안에서 해당 종목도 마저 같이 공개해 드리니까요. 잠시 후에 정특방 안에서 같이 만나보시고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할지 모르겠다. 또 전문가님께서 시장 빠진다고 하는데 내 포트가 안전할까? 또 새롭게 좋은 종목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연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저와 함께 이제 좀 유종의 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불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재능 정보 특방 안에서 함께 종목명 공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미장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를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지지, 저항 구간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눌림 나오면 그 부분 좀 가져가 보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저희와 함께 매수 타점 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긴축 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수혜 종목으로 쉽게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